선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보수를 자임하는 한나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그를 지지하던 보수그룹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며 환호했다. 이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개혁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 현임 대통령이 자리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른바 보수 세력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좌파 정부라고 규정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짝퉁 진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각 진영이 참여정부에 붙여준 이름은 다양했지만 그 어느 쪽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지는 못한 듯 싶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성공한 대통령인가 아니면 실패한 대통령인가? 노 전 대통령은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를 이용한 정략적 표적 수사와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노무현, 그는 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 노무현 대통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긴 고뇌의 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자전거 뒤에 태우고 봉하의 논두렁을 달리셨던 그 어여쁜 손녀들을 두고 홀로 떠나셨습니까? 대통령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떠하는 시대의 고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새벽빛 선연한 그 외로운 길 홀로 가셨습니까? 정치에 입문하기 전 노무현은 평범한 변호사였다. 그러나 1981년 불임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변론을 계기로 점차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간다. 1987년 대우조선 파업 중 이석규 씨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이때 노무현은 노동자 편에 서서 이석규 씨의 사인 규명과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다가 제3자 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3일 만에 풀려났다. 이때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는 그가 정치에 팔을 들여놓는 계기가 된다. 전두환이 퇴임하던 1988년 부산 동구에서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 입문한 노무현은 그해 11월 열린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뭐냐고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군사독재와의 제도적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 5.0비리 청문회를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됐다는 것은 시대가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당시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은
삼당 합당에 반대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유가 있으면 반대쪽으로 합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통합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사건을 삼당합당이라고 한다. 삼당합당은 제1야당의 김대중 총재에 밀려 차기 대통령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영삼 총재가 5공화국에 대한 국민 반감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손을 맞잡은 사건이다. 민주화 세력의 대표격이었던 김영삼이 군사정권의 잔재인 노태우와 손을 잡은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때문에 민주화 세력은 삼당합당을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을 포함한 8명만이 삼당합당을 거부하며 통일민주당에 남았다. 결국 삼당합당에 동참하지 않은 노무현은 1992년 총선에서 낙선한다.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긴 했지만 정치판은 구시대의 낡은 정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 정치는 아직 노무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노무현은 처음 정치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줄곧 기존의 정치 질서와 싸워왔다. 완고한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기에 그의 힘은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에만 몰두했을 따름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했다. 그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구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싸움은 지역주의 극복이었다. 영남 호남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국적 지지를 만난 전국적 지도자가 돼서 동서를 하나로 묶어내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화합과 통합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는 부산으로 달려갔다. 96년 부산시장,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특히 2000년 총선에서의 패배는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종로구 공천을 거절하면서까지 부산을 선택했던 것이기에 지지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쉬운 길을 외면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그의 고집에 누리꾼들은 찬사를 보내며 팬클럽 노사모를 결성하기도 했다.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은 것도 이때다. 노무현이 넘어야 했던 산은 지역주의뿐만이 아니었다. 고졸이었던 노무현은 학벌주의,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의 정치판에서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야 했다. 지역을 넘어 학벌주의와도 싸워야 했다. 인류대 출신들이 장악한 정치판에서 상고 출신이란 노무현의 학력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학력 때문에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나름의 정면 돌파로 승부했다. 노무현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 국회의원이 된 이래 주변에서 명예학위 등을 받아보자는 건의를 수없이 했지만 그때마다 노 대통령은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며 물리쳤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학력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의연하고 당당했다. 다음의 일화는 그가 학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노무현